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요 생방송이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실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여야는 각각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을 성과 30에 실망 70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4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란한 빈수레야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가장 큰 뉴스였죠.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셨어요. 성과 많이 거두고 오셨죠. 네. 이러한 성과를 애써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아쉬운 것이 있고 예. 남겨진 숙제가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숙제는 중국과 북한의 반응이에요. 예. 이거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리해 나갈지 네.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장성철 소장님처럼 평을 내놓으셨으면 인기가 확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걸 몰라요. 그렇죠? 네. 와, 참. 훈훈하다. 예, 김보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전에 한미 동맹은 안보 위주였다면 예.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네. 기후위기 대응 이 의제들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예. 이전 동맹과 폭과 깊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동맹과 폭과 깊이가 달라졌다. 아쉬운 점 없으세요? 그래도? 저도 백신에 있어서 백신 협력 문제에 있어서 예. 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뭔가 예를 기대가 들어서 많이 됐었잖아요. 예, 기술 이전 예, 같은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스와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죠. 예. 여당도 이렇게 좀 아쉬움도 같이 얘기해 줬으면 그러니까요. 참 아쉽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작진에서 자꾸 저한테 두 분의 점수를 평가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점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두 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김보혁 기자님. 저는 90점 주겠습니다. 90점. 장성철 소장님. 저 98점이요. 98점. 우와. 그러니까 우와. 1점은 백신 때문에 예. 그리고 1점은 중국 이런 숙제 때문에 숙제 때문에. 1점씩 깎겠습니다. 예. 아주 장 소장님 정말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오늘 인기가 좀 올라가겠네요. 제 인기가요? 근데 또 야당 측에서는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할 말을 해야죠. 할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뭐 다른 사안에서는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니까. 앞서 두 분이 말씀 주셨지만 또 야당에서도 가장 이제 비판을 강하게 하는 게 백신 부분입니다. 백신 확보에서 실제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 어음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늘 누구나 가장 아프고 듣기 싫은 게 남과 비교당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스가 총리와 비교를 하는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 백신 부분 아쉽다라고 말씀 주신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예. 나는 언제 맞아? 맞아요. 나 지금 맞고 싶은데 예. 백신 물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가지고 백신 물량을 빨리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나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국민들은. 예.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분 해외에 드릴게요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리 들어올 수가 있는 거를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서 자화자찬식으로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백신 공급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죠. 근데 예. 인도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생산 허브는 해야 되는데 그와 별도로 빨리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했었다. 우리 국민에게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아쉽다. 김보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미국 그런 게-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나라가 사정이 그렇게 급해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이 아니 그게 미국의 입장이죠. 선진국인데 왜 우리는 지금 주는 빨리 근데 막고 싶잖아. 우리는 지금 확진자나 사망자나 관리 범위 안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 아니면 아니 그거 말고 사망으로 마스크를 빨리 이어지지도 벗고 싶다니까요. 집단 면역에서 다른 나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부터 빨리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기대였다는 그거 할게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우리는 사정이 그닥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8천만을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국가 먼저 지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엇갈리는 포인트가 이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 부분입니다. 또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명시됐다. 그리고 성김 특별대사 임명이 됐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야당에서는 상당히 박한 평가를 주고 있고요. 아 근데 그런 일들은 잘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되게 무거운 숙제가 뭐냐면은 세 가지라고 봐요 저는. 네. 하나는 미사일 우리가 이제 거리 제한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할 수가 있어요. 중국까지. 네. 예. 그러면은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음흠. 작년 7월달에 고체 연료에 대해서 제한이 풀렸을 때 예. 북한에서 상당히 뭐 대결 구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강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더 심한 반응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네. 성명서에 넣었어요. 아하. 이 부분은 북한을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거는 가장 크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대북 제재 좀 네. 해제해라. 네. 그랬는데 이번 공동 선언문에는 유엔의 결의 사항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예. 이런 식의 입장이 들어갔거든요. 네. 북한이 좋아할 만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는 북한에서 우리 한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협상 이런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9590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서두르면 탈납니다. 그 말씀이 조금씩 차근히 얻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아니 근데 같은데. 지금 집권 5년 차예요. 임기도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예. 지금 서두른 게 아니라 늦었다니까.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네. 전 그래도 좀 비관 속에서도 낙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공식 발표한 거 외에 아하.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예. 뭔가 더 대화를 나눈 게 없을까 네네.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고요. 북한 문제일 테니까 그렇죠. 직결될 테니까 알고 싶겠죠. 핵심적으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네.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싱가포르 선언의 원조격인 뿌리인 판문점 선언도 네. 언급이 됐고 그렇죠. 따라서 이 얘기는 남북 관계에서 남북 협력이 북미 관계보다 반발짝 조금 앞서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좀 추동을 해낼 수 있는 아하. 그런 뭔가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기대를 근데 해봅니다. 미국 입장도 좀 강경한 것 같아요. 트럼프랑은 좀 다르게 네. 아니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조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어, 만날 생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확 선을 그어버렸어요. 가시적 조치가 아니라 네. 의지와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뭔가 아닐까? 행동을 해야지 널 만날 게가 네. 아니고 비핵화에 관련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걸 확인되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장성철 소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 이런 정도라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대화에 응하거나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어요. 김보익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지금이 그 남북 특사 정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아하. 예를 들어서 궁금해하면 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라고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문제 이런 식으로 풀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궁금하면 직접 또 내려와서 듣든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 밑에서 대화가 좀 복원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후락, 그렇죠? 그렇죠. 중앙정보부장이 비밀 특사로 북한에 갔었고 이런 그 이후에도 계속 정권마다 유사한 형태의 비밀 특사들이 있었다. 나중에 밝혀지고. 아니 그리고 그랬던 거? 작년에 그 남북 관계 한참 험악할 때도 예. 편지 주고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선들이 뭔가 있을 것이다. 희미하게라도 이어져 있을 것이다. 있을 이렇게 것이다. 근데 기대를 그건 해봅니다. 우리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죠. 네, 두 분 다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필요하다는 그런 공동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참 정말 한반도 미국과 중국 사이.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 대만 해협이라는 언급이 되면서 중국은 오늘 내정 간섭이다라고 아주 북한에서 하던 말과 비슷한 표현, 공격적인 표현들이 막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정 소장님이 지금 가장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려해요. 그러니까 예. 주한 주중 대사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공동 선언문에는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를 겨냥한 거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날카롭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 미사일 개정 문제 그리고 이 대만 해협 문제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중국과의 설린 우호 관계가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미국에서 INF라고요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을 이제 폐지하려고 하고 나서 네. 미국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게 발언했거든요. 그랬죠. 어떤 국가든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마라.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 이 공동 선언문 상황으로만 보면은 네. 중국은 앞으로 오늘 이 외교부 대변인 발언보다 더 센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진핑의 방안을 예. 되게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물 건너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 섞인 걱정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쿼드 문제가 그렇죠. 쿼드 언급이 없으면 아마 중국과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돌출됐네요. 미사일 지침 문제는 사실 2017년에 800km로 제한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800km만 해도 북경까지 다 예.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고 당시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저도 궁금한데 예.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게 앞으로도 예전에 사드 배치처럼 한중 관계가 냉랭해지는 시작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앞바다 얘기가 저쪽 두 나라 사이에서 언급이 됐는데 아무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내정 간섭이다. 으악 이렇게 한번 화를 낸 건지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예. 이렇게 중국과 북한이 관대한 입장을 이렇게 대변을 해요. 관대하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네. 외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국익 아닐까요? 그렇죠. 북한과 중국에는 그렇게 썩 우호적인 공동성명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에스컬레이터 되는 네. 단계적 발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요. 그런 우려를 SNS에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 SNS에 주요 수행원이 중국에 들러서 회담을 설명하면 좋겠다. 그런데 막 비난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네.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잘 사는 10위권의 나라인데 네.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눈치 봐야죠. 미국 눈치 봐야 합니다. 러시아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거 외에 여러 가지 내막을 우리 김보육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예. 북한에도 가서 설명하고 중국에 가 설명을 해서 이러한 날카로운 반응들이 안 나오기를 미리 외교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미리. 예, 근데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온 거는 네. 좀 그러한 점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소병훈 의원의 일단은 이런 목표 이런 네. 것들은 괜찮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타이완 명시는 일반적 원칙적
표현이고 이에 대해서 중국과 소통 중이다. 이런 이제 아니 근데 소통 중에는 외교부에서 그런 반응을 왜 불장난이라는 발언을 왜 하냐고요. 이건 청와대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어허. 아니 소통은 하고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물밑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청와대가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아니 소통만 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결과가 거니까. 나타나야 된다. 아니, 이후에 근데 또 그 봐야 되겠네. 대만 해협 그 예. 바다 앞으로 우리 그 해상 수송 수출 수입할 때 물량이 한 80% 정도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 바다 앞 평화롭게 유지되는 거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중국의 반응을 미리 예. 저렇게 날카롭지 않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 외교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미 그러한 중국 외교부의 날카로운 공격적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은 기존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한 입장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건 앞서 김보익 기자님 설명과 조금 맥을 같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표현이-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중국을 굉장히 예. 강하게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정 간섭 이 정도의 발언이 그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발언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니 사실이죠. 근데 단어를 봐봐요. 외교부 중국 외교부에서 한 단어가 용납 못해, 예. 불장난하지 마 이거거든요. 더 이상 어떤 강경한 발언 나요? 전쟁이라도 할래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소통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아하. 이해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그건 국가를 위한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추가적인 중국의 태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네, 또 두 분 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신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